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참맛입니다. 오늘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사건 하나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이 사건이 품고 있는 숱한 의문점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려운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럼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기 전에 사건의 진행 과정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사건은 2013년 6월 5일 한 통의 전화로부터 시작됩니다. 대학생이던 윤모 양은 정모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군은 군대에 간 윤양의 남자친구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정군은 통화에서 윤양의 남자친구가 휴가를 나왔으니 같이 이벤트를 해주자고 말을 하며 그녀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이전에도 남자친구와 함께 정군을 만난 적이 있던 윤양은 별다른 의심 없이 정군을 만나러 나갑니다. 그리고 오후 8시 30분경 그들은 전라남도 순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윤양은 자연스럽게 정군이 렌트해온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는 낯선 남자 A군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A군과 정군은 갑자기 흉기로 윤양을 위협했습니다. 이어 윤양의 눈을 안대로 가리고 손발을 노끈으로 묶었습니다. 윤양은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인질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를 위한 이벤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장난 그만하라며 풀어달라고 애원했지만 정군과 A군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납치한 장소에서 약 30km 떨어진 전라남도 구례군에 위치한 한 건물. 당시 이 건물은 공사가 중단되어 사람의 출입이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 건물 지하로 윤양을 끌고 간 이들은 그녀를 밧줄로 묶고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욕설을 퍼부으며 윤양이 살고 있는 원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캐묻기도 했습니다. 결국 끈질긴 요구에 못 이긴 윤양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됩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낸 정군과 A군은 윤양을 다시 차에 태워 순천에 위치한 윤양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6월 6일 새벽 3시경 윤양의 원룸 인근 공원에 차를 세운 이들은 원룸에 함께 사는 친구를 불러내라며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윤양의 친구를 불러내면 원룸에 가 돈을 훔치려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양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기지를 발휘합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이 급하다고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다급해하는 모습에 정군과 A군은 그녀를 공원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순순히 풀어주었습니다. 이때 이들은 윤양에게서 휴대전화를 빼앗지 않는 뼈아픈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공원 화장실에 들어간 후 곧바로 문을 걸어 잠근 윤양은 원룸에 함께 사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를 부탁합니다. 잠시 후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윤양은 무사히 구조됩니다. 윤양의 이상한 낌새를 뒤늦게 눈치챈 정군과 A군은 곧바로 현장을 떠나 도주한 뒤였습니다. 이후 윤양은 친구와 함께 오전 7시까지 경찰의 보호 속에서 기본적인 조사를 마치고 귀가합니다. 그런데 원룸이 평소와는 달리 마구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특히 현금을 보관해둔 금고가 부서져 있었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316만원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윤양은 바로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고 경찰은 정황상 윤양의 구조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때 범인들이 원룸에 침입해 현금을 훔쳐간 것으로 판단합니다. 경찰은 윤양이 처음 납치된 곳을 기점으로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납치 현장에서 2km 떨어진 지점에서 범행에 사용한 렌터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A군의 지갑을 발견합니다. A군이 경찰을 피해 급히 달아나다가 깜빡하고 두고 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A군의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A군의 신원이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은 A군의 연고지인 전라북도 전주로 출동했고 6월 6일 오후 8시 50분쯤 그를 검거합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공범인 정군과 인터넷으로 만나 범행을 계획했으며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윤양의 원룸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이후 돈을 나누고 헤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정군을 주범으로 판단, 온 수사 역량을 그에게 집중했습니다. 정군의 집 앞에 경찰을 배치하고 정군의 부모님, 지인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연락이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정군은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고 그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과 없이 시간만 흐르자 경찰은 사건 발생 5일째인 6월 10일 오전 11시쯤 정군을 특수강도 혐의로 공개 수배하기로 결정하고 정군의 사진과 인상착의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정군의 가족들로부터 정군이 선산에 갔을지 모른다는 말을 전해 듣고 순천시 석현동에 있는 선산 인근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날 오후 2시 30분경 선산 인근 소나무에 목을 매 숨져있는 정군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현장에서는 정군이 남긴 유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대형 할인점 종이 쇼핑백에 남긴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글과 함께 자신이 주범이 아니라며 억울하다는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또한 자수하고 싶지만 전과 때문에 자수를 할 수 없어 죽음으로 죗값을 받겠다고 적어놓았습니다. 확인 결과 A군은 지난 2007년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등 3건의 성 관련 전과가 있었습니다. 정군의 손목에는 칼로 자해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정군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을 느꼈고 전과 때문에 가중처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시신 부패 상태를 봤을 때 발견되기 2, 3일 전 자살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후 행해진 추가 수사 결과 드러난 사건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군과 A군은 윤양이 화장실에 간 뒤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 현장에서 벗어났고 이후 윤양의 원룸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정군은 겁이 나 원룸에 들어가지 않고 현장에서 달아났고 A군 혼자 윤양의 원룸에 침입해 금고를 부수고 현금을 꺼내 달아났습니다. 금고 안에 있던 2,300여만 원을 혼자 차지한 A군은 광주로 이동해 오전 10시 한 백화점이 문을 열자마자 들어가 명품 가방, 시계 등을 구입하는데 수백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그는 전주로 가서 버스터미널 물품 보관함에 남은 돈 1,900여만 원과 구입한 물품을 보관해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을 파악하고 버스터미널 물품 보관함에서 현금과 물품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A군은 절도 행위를 혼자 한 것은 인정했으나 납치를 비롯한 다른 모든 범행은 정군이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죽은 자는 유서를 통해 자신이 주범이 아니라고 말하고 살아남은 자는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이끈 것은 죽은 자라고 말하는 상황. 경찰은 윤양과 A군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A군이 납치와 절도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군과 A군이 윤양의 금품을 노린 전형적인 납치 사건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들여다볼수록 의문이 더해집니다. 먼저 정군과 A군의 범행 준비 과정부터 의문점 투성이입니다. 정군과 A군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범행 3일 전 인터넷으로 알게 되어 함께 범행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조금 이상합니다. 정군은 사건 발생 3일 전인 6월 2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신장을 산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A군은 이 글을 보고 내가 신장을 팔겠다며 다음날 순천으로 와 정군을 만난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장기 매매 글을 통해 만난 이들은 갑자기 납치극을 계획합니다. 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군이 사망해버려 정확한 진위를 알 수는 없지만 장기를 산다는 글을 장난으로 올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A군은 신장을 팔겠다고 하며 적극적으로 정군을 만나러 순천까지 왔습니다. 이를 보면 돈이 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에서 만난 둘은 장기 매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돈을 위해 납치극을 계획했던 것일까요? 그렇다고 처음 만난 사이인데 선뜻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은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군이 A군에게 약점을 잡혔거나 드러난 것과는 아예 다른 배경으로 인해 범행을 함께하기로 결심했을 수 있다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들은 칼과 노끈 등을 미리 구입하고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빌리는 등 사전에 납치극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의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군은 왜 지인인 윤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이는 납치 후 이들의 행동에서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정군과 A군은 윤양을 납치한 후 윤양에게 금품을 요구했고 이어서 원룸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즉 정군은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나 윤양에게 현금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윤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면 정군은 왜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을까요?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은 누구나 완전 범죄를 꿈꾸는 법입니다. 하지만 정군은 대담하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윤양을 불러냈고 마스크나 장갑으로 자신을 가리지도 않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만약 범행에 성공하더라도 자신의 신분이 탄로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금품을 위해 범행을 하면서 금방 경찰에 잡힐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이들이 정군의 신원을 아는 윤양을 끝내 살해할 것까지 계획했을 경우입니다. 그래도 의문이 남습니다. 경찰이 윤양의 통화 기록을 보면 바로 정군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또한 6시간 넘게 윤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녀에게 아무런 신체적 폭행을 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살해할 것까지 계획했다면 보다 강력한 수단을 통해 빨리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흉기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의문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상한 점을 못 느끼셨나요? 정말 오로지 윤양의 금품을 노린 범행이었다면 굳이 렌터카까지 빌려가며 납치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가령 정군이 윤양을 유인하는 사이 A군이 금품을 훔치는 방법이나 함께 윤양의 원룸으로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탈취하는 것이 훨씬 수월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윤양을 데리고 다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이 얼른 윤양을 협박해 원룸에 있는 금품을 탈취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A군이 윤양의 원룸에 침입해 금품을 탈취하는 과정도 이상합니다. 분명 납치 당시 윤양이 사는 원룸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냈음에도 현관문이 아닌 배관을 타고 올라가 원룸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또한 A군이 금고를 부순 것을 보면 원룸에 금고가 있었던 것은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금고가 있는 것을 알았다면 납치했을 당시
윤양에게 금고 비밀번호도 알아냈겠죠. 그런데 대학생이던 윤양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5년 동안 주유소와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경찰은 윤양이 피해자인 점을 들어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깊이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천만 원이 넘는 큰 돈을 통장이 아닌 금고에 보관했다는 점도 평범하진 않습니다. 신용불량자도 아닌데 말이죠. 한편 윤양이 납치해서 풀려난 과정도 이상합니다. 보통의 납치범이라면 피해자가 신고나 탈출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비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윤양에게 휴대전화를 쥐어주고 그대로 화장실에 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윤양이 경찰에 신고할 것이 당연한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단순히 허술함을 드러낸 것일까요? 그런데 이후 윤양의 행동도 이상합니다. 그녀는 왜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굳이 룸메이트에게 신고를 부탁했을까요? 분명 다급한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혹시 윤양이 이후 다시 정군과 A군에게 잡혔을 경우 통화 내역을 살펴볼 것을 염려해 친구에게 부탁을 했던 것일까요? 아무리 그래도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통화 내역을 지우면 될 일인데 굳이 왜 친구에게 부탁을 했는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듯 처음 범행 계획 단계에서부터 윤양이 풀려날 때까지 이상한 점이 너무나 많고 어설프고 허술한 모습들이 속속 드러나자 일각에서는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만약 자작극이라면 당사자들 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자작극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과연 정군과 A군은 단순히 어설픈 납치범이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우리가 모르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이상 사건 엑스파일 참맛이었습니다.